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벌었기에 세금을 이렇게 하나도 안 냈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요, 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체를 꿰뚫는 소득세 플래닝, 도널드 트럼프 소득세 신고서도 어김없이 적용됐던 그 기준이 되는 어떤 꿰뚫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요,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요, 큰 규모의 감가상각 비용, 공제 금액을 만들어서요, 손실을 일으키고요. 그 손실을 다른 소득을 차감하는 데 썼다. 둘째.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게 부자들이 고액의 어떤 소득을 내는 데 있어서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파트너십 투자를 통해 또한 손실을 더 늘려온다라는 그 방식,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시죠. 15년도 거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앞서 14,000불이 급여였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taxable interest 뭐 900만 불, ordinary dividend 1.7 million 등등등 해서요, 수입으로 taxable pension까지 요 밑에까지 보면 잡히는 것이요, 거의 5천만 불이 훨씬 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렌탈 이스테이트 스케줄 2라고 되어 있는 요놈 780만 불 손실과 어더 인컴 760만 불 손실로 인해 실제 5천만 불이 훨씬 넘는 소득이 그 해에 토탈 인컴이 네거티브, 말하자면 손실 3,100만 불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밑에 보면 택서블 인컴이 당연히 0이고 텍스도 0을 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미니멈 텍스로 내야 되는 그 계산이 이어지지만 큰 틀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큰 돈을 벌었지만 스케줄 2 렌털 리얼 에스테이트과 어더 인컴이라고 하는 것에서 손실을 통해 내가 그 해에 넷 인컴을 0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처음에 급여가 14,000불로 안 좋았던 거는요,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이 안 좋거든요. 안 좋다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소득이라는 것이요, 액티브 인컴, 뭐 패시브 인컴, 그 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인컴 이렇게 나뉘는데, 웨이지 앤 셀러리라고 하는 급여는요 가장 안 좋아요. 과세면에서. 왜? 소득세도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 텍스의 추가 부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소득에 대한 부분, 나의 earned income, 근로소득, 사업소득 줄이고 다른 방식의 소득을 늘리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도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웨이지를 줄이고 기타 소득이 다 소득에 몰려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노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소득을 거쳐서 어떻게 절세했냐? 말씀드린 대로 real estate 어쩌고 스케줄 2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이거 역시도 다른 영상에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번 소득을요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뭐 100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뭐냐? 내가 몰기지를 받는 거죠. 대략 한 3배 정도의 몰기지를 받는다고 치면 400만 불짜리 부동산 자산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자산을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또한 특별한 방법을 써서요,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커스트 세그리게이션, 뭐 기타 여러 가지 가속 액셀러레이트 디프리시에이션 방법이 있어요. 가속 상각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요, 비용 처리하는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요, 예를 들어 이거의 절반을요 내가 단축시킨다라고 하면 실제로는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돈 100만 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것은 내가 고기 사 먹는데 무슨 지출하고 무슨 소득, 지출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자산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레버리지를 통해서 400만 불짜리 자산을 나는 투자한 것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는 추가의 혜택이 뭐냐면 서류상 비용을 200만 불이나 확보했다는 거예요. 나는 투자 부동산 산 거밖에 없는데 서류상 내가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200만 불을 확보한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요 또 다음 줄에 나오는 other income이라는 게 있잖아요. 2015년도에 7,600만 불. 이건 뭐냐면요, NOL이에요. Net Operating Loss예요. 실제로 뒤이어 나오겠습니다만, 당해에 손실이 발생하면 소득을 0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net loss가 발생하면요, 이 손실은요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엮여지는지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2015년도 때 소득이 대략 뭐 한 5천만 불이 넘는 금액이었었죠.
그런데 이거를 스케줄 2에서 780만 불만큼 로스로 줄이고요. 그리고 7,600이라고 하는 어더 인컴, NOL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3,100만 불이라고 하는 로스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요, 또 어떻게 되냐? 당해의 소득이 0인 것은 물론이고요. 이 3,100만 불은요, 미래로 가요.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 3,100만 불을 줄이는 데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은 1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으로 4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사서 200만 불이라고 하는 서류상 손실, 비용을 발생하고 그걸 당해에 발생한 다른 소득을 줄이는 데 쓰고요. 그러고도 남는 추가의 손실은요, 미래의 소득을 줄이는 데까지 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컨셉이고, 여기서 그게 바로 활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이 LLC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의 텍스 리턴도 역시 이 정보가 공개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결국은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요, 위에 있었던 스케줄 2의 타이틀을 보면 Rental Real Estate Royalties Partnership S Corporation 블라블라블라 스케줄 2잖아요. 그러니 내가 파트너십이라던가 LLC에 투자한 것들이 거기서 발생한 소득의 내 지분만큼이 다 나의 개인 소득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2015년 폼 1065 DJT 홀딩스라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99%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LC라고 합니다. 바꿔 말해 이 LLC에서 발생한 수익, 소득, 손실,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소득세 신고서에 아까 그 스케줄 2의 형태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렌탈 리얼 에스테이트로부터 나오는 뭐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다 그 스케줄 2로 반영되기 이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LLC에서 수입, 소득, 손실로 반영이 된다는 뜻이죠. 그 금액을 한번 보면 뭔지 몰라요. 뭘 했는지 모르겠으나 gross receipt로 25 million이 있죠. 그 다음에 비용으로 29 million이 있어서 gross profit이라고 하면 나의 어떤 net 어떤 그 서비스나 제품 판매로부터 발생한 손실이 400만 불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3,100만 불이나 큰 금액인데 이걸 보니까요, ordinary income from other partnership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LLC가 또 하나의 투자자가 돼서 다른 LLC에 투자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발생한 소득을 또는 손실을 또 땡겨서 인정한 게 3,100만 불의 손실이라는 그런 숫자로 드러난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아마도 손실을 크게 일으켰을 거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여기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비용 820만 불, 어덜 디덕션이라고 하는 1,400만 불 있잖아요. 이게 2,000만 불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서의 서류상 손실일 거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요, 토탈 3,400만 불이라고 하는 로스가 발생했고, 이 손실이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앞서 봤던 이 손실의 상당액을 구성하는 그런 하나의 항목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서류상의 손실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 텍스 리턴, 요 DJT 홀딩스의 텍스 리턴을 보면 어저 파트너십으로부터 내가 땡겨서 인식하는 3,100만 불이라고 하는 손실이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다른 파트너십에서 비슷한 방식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서류상의 손실을 일으켜서 그 서류상의 손실을 요 DJT 홀딩스가 끌어당겨서 인식하고요. 그걸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소득세상의 손실로 크게 인정한 이런 방식을 썼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요, 이제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각 연도별 소득, 손실 항목을 보면 비슷해요. Wage, Interest 2015년도요. 같죠? 그리고 큰 금액의 스케줄 2, 그 다음에 other income에서의 로스 금액으로 인해 net income, total income을 로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2016년이요, 마찬가지죠. 978불의 웨이지에서 인트레스트, 뭐 비즈니스 인컴 등등으로 플러스 소득이 있었는데, 큰 금액이 있었는데 다 스케줄 2 그리고 other income으로 1,500만 불 그리고 4,490만 불 해서 또한 3,200만 불이라고 하는 로스로 끝냈다는 거죠. 그리고요, 2017년, 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인 기타 소득들을요, 스케줄 2와 other income으로 다 줄여서 로스로 끝내거나 0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18년도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17, 18년도는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37만 불, 39만 불 이렇게 늘어났다는 차이가 있고요. 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런 파저티브 큰 금액의 소득이 있고요. 여기서 스케줄 2로 줄인 거죠. 다만 18년도부터는요. 이 other income이 없는데요. 이거는 NOL을 다 썼다라는 뜻이에요. 과거로부터 넘어온 그 손실액을 금년도의 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다 소진됐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20년도도 마찬가지죠. 기타 여러 가지 소득들을요. 스케줄 2의 1,500만 불로 줄이는데 활용했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결국 트럼프의 소득세 절세 방식은요. 전형적인 부자들의 절세 방식, 우리가 이해하는 그 방식을 따랐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요. 대단한 건 아니다. 어떤 방식의 복잡성이라던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 신고서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우리가 부자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득세를 부담하는 비율은 더 낮다더라. 소득세율이 낮다더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어떤 특정인의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보여지는 경우는 없다 보니,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전직 대통령 이 특별법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신고서를 보게 된 건데, 결국은 정치색을 빼고 텍스 플래닝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실제 사례를 우리는 보게 됐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틀린 게 아니더라. 사례를 통해 확인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뭐다? 결국 제가 서두에 전체를 꿰뚫는 방법이 있다. 그걸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결국 첫째,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감가상각을 크게 일으켜서 서류상 손실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 손실을 둘째, 다른 기타 소득을 줄이는 데 썼다라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계가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요. 아까 감가상각으로 서류상 손실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서류상 손실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 현금에 있어서의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내가 공제 가능한 손실 또는 비용을 일으켰다라는 뜻인데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손실을 다른 소득을 줄이는데 계속 쓸 수 있는 거냐?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제약이 있고요. 원래는 못 씁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는 뭐 passive income, 그 다음에 active income loss 규정이라고 해서 passive income,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passive loss거든요. 이건 active income, 기타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그 해당자가 그 소득을 발생시키고 손실을 발생시킨 사람이 real estate professional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약 없이 서로 줄이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real estate professional이 뭐냐? 부동산 전문인인데요. 부동산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삼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부동산 전문가, 사업가라고? 대통령 임기 중에? 그 부분을 당연히 따지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케줄 2에서 발생시킨 손실을 기타 소득을 줄이는데 쓸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보고서에서도요. 그 얘기를 언급합니다. 살펴보시면요. Passive vs Non-passive Flow-through Income and Losses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말이에요. 이 LLC에서 발생한 손실을 기타 소득을 줄이는데 이 Flow-through Income이라는 게 LLC에서 Flow-through 돼서 나의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된다는 뜻인데요. 그럼 여기 나온 내용들이 결국 이 passive income, total passive and non-passive loss라고 하는 것이 결국 net ordinary loss로 갈 수 있느냐. 그 말은 결국 active income, passive loss 서로 줄이는데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Mr. Trump가 sufficient basis가 있느냐. 이와 같은 손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충분히 클레임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냐. 그 말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real estate professional로서의 자격이 되느냐를 우리가 더 평가해 봐야 된다라고 언급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걸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으로서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느냐.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한 방식들이 모두가 합법적이었냐?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과도하게 했냐? 또는 기타 다른 어떤 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지금 얘기한 이 부동산에서의 서류상 손실을 일으키고 그걸 다른 소득을 줄이는데 활용한 그 방식이 현행 세법상 어떤 정당한 법의 근거에서 나온 어떤 플래닝 방식이냐라고 하면 답은 예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잘 이해해서 어떻게, 왜 부동산 투자를 통한 절세가 가능한지 그 컨셉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요.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패시브 인컴, 패시브 로스, 액티브 인컴의 규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ccelerated depreciation, 가속 감가상각의 규정, 그리고 뭐 cost segregation, 그리고 real estate professional의 정의,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한 컨셉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적용해야만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죠. 제 다른 영상으로 이와 같은 각각의 컨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